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마사 스타우트의 책 그저 양심이 없을 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사이코패스처럼 일종의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이 마사 스타우트의 이전 책에서 보면 실제로 범죄로 이렇게 수감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의외로 성격적으로는 다들 정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물 중독이나 학대, 가정폭력, 대물림되는 가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열악함 때문에 범죄를 그냥 저질렀을 뿐인 거였죠. 막상 정말 오히려 범죄자가 아닌 일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더 소시오패스들이 쉽게 발견이 됐다는 거죠.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흔히 말하는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걸 가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라고 하면 25명 중에 1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다들 어떤 범죄자 집단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일상생활을 멀쩡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막 섞여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걸 읽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5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고 살면서 내가 분명히 만나봤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기억을 이렇게 막 거슬러서 아니지 꼭 거슬러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나열된 특징만 봐도 사실은 연상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의 이런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시오패스는 선과 악의 차이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이코패스와는 좀 다른데 문제는 구별할 줄 알지만 자신 행동을 멈추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원초적으로 갖는 경각심, 두려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이 사람들은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거든요. 자신 행동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돼, 멈춰야 돼, 여기서 그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양심이라는 어떤 걸음막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악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기 위한 속임수, 그리고 내 목적을 막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조종한다는 거, 또는 기만하거나 타인의 어떤 감정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죄책감이라든지 후회라는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정말 무감인 거죠.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이렇게 빈번하게 화를 내는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의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무와 계약을 무시하는 어떤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눈앞에 이런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충동적인 모습,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하고 쓸데없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아슬아슬한 활동, 그런 위험 감수의 경향, 이 7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병리학적으로는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 우리가 전문의가 아닌데 이 특징들을 바로바로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나오는 그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요양원 이런 곳에서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로 본인이 나 정신과 전문의예요 라고 감쪽같이 속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그 사례를 보면 몇 년 동안을 아주 멀쩡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과연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죠. 저자는 이제 소시오패스에 표적이 된 환자들 수백 명을 만나보고 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특징을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그 소시오패스의 정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 까발려진 그 순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챈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데? 내가 혼자서 이렇게 줄곧 의심을 하고 했지만 이걸 확신 있게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나 혼자 저 사람 이런 점이 이상하고 이런 점이 문제고 많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함구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냥 그래 나 혼자 생각일 거야. 내가 좀 잘못 본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이렇게 신중하고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알아볼 수 있다고 저는 그래도 조금은 알아보고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피해자를 비방하고 또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과장되거나 실제가 아니면 사실 그건 포장인 거죠.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도움을 줄 것처럼 가장하죠. 가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친절한 듯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기술도 사용하죠. 소시오패스는 되게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요. 초반에는 이 유혹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내가 찝은 그 먹잇감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소시오패스의 민낯이 나타나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감정을 민낯을 정말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거짓말을 뭐 쉽게 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막 이렇게 내가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거의 뭐 이걸로 구분이 거의 다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정 연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정심을 자극하거든요. 장화시는 고양이 눈빛 아시죠? 제발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동정을 유발하는 어떤 동정 연극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책임 전가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위협하기도 하고 또는 냉정하게 배신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특징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지 않나요? 없을 거예요. 누구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볼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걸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남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어떤 위협을 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라고 느낀다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반성을 해요. 그 순간. 멈칫하면서 멈추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멈추는데 소시오패스는 이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반성,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반성도 안 되고 죄책감도 안 갖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을 빨리 이렇게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정말 바로 알아차려요. 그 사람들은 정말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어떤 성격을 읽고 파악하는 능력을 갈고 닦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네 동정 연극에 잘 넘어올지, 누구를 조종하기가 가장 쉬운지,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내가 파고들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를 따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때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의 명줄을 자신들이 막 쥐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만약 이런 소시오패스를 직장에서 만났고 그들의 목표물이 되었다면 거의 뭐 우리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들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입는 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좀 그들을 맞닥뜨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저자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소시오패스가 가장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먹잇감이 우리가 당황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당황하고 이렇게 놀라고 이런 모습들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이라는 즐거움을 얻는 거거든요.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양분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어 라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저자는 이들을 만났을 때 언제나 침착해야 한다. 언제나 침착한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을 해요. 소시오패스는 자신들이 이렇게 딱 덫을 만들어 놓고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정말 태연하게 물어요. 그럼 우리들이 그걸 너무 당혹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정말 무미건조하게, 예를 들면 상사가 이렇게 몰아붙일 때도 정말 차분하고 무미건조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뭔가 어떤 결정사항을 물어볼 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차분한 태도로 대응을 하라고 말을 해요. 속으로는 막 이렇게 감정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어도 어찌됐든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들은 좀 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까지 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똑같이 대답을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나 어떻게 같은 걸 물어본다고 해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을 끝내고 자리를 옮기는 쪽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조용히 말을 하고 우리가 먼저 자리를 뜨면 그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역시 또 차분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어쩌면 소시오패스는 소리를 막 지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솔직히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일 텐데, 소시오패스는 본 모습, 자기의 어떤 그런 다혈질적인 어떤 본 모습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자의 조언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 소시오패스와 내가 끝까지 싸우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회사라는 이 조직이 나서서 이 소시오패스를 물리쳐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왜냐하면 이 소시오패스의 실체를 우리 말고는 그 이전에도 밖으로 꺼냈던, 우리 말고는이 아니죠. 우리 이전에 밖으로 꺼냈던, 공론화시켰던 사람이 없었을 거니까요. 없었으니까 그 사람은 여기까지 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를 나 혼자 상대하고 쫓아내고 조직 전체를 바로잡겠다.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저자는 이제 여러 방식으로 돌려서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직장을 떠나서 그냥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 곳, 타당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곳, 그런 타당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패배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먼저 떠나도 괜찮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지만 먼저 떠나지 못할 때, 떠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내가 속한 모임이라든지 굳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바운더리 안에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그때는 이제 저는 행동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해야 될 게 그 소시오패스들이 그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기록을 먼저 보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야. 이러이러해서 소시오패스야. 라는 어떤 그 낙인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감정과 판단이 배제된 기록. 그래야만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는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날짜, 그 사건의 개요, 그리고 결과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이런 자료를 만드는 목적은 그들이 벌이는 짓이 회사에 위협이 된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최고 경영진이 내가 이렇게 기만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을 회사에 두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제공할 때는 조직의 최상부에 가장 최상부에 가까운 사람에게 자료를 넘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인사 담당자나 소시오패스의 직속 상사 이런 사람들한테 자료를 넘기면 안 돼요. 실패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매수당했거나 내가 이렇게 있는 동안 복잡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에 사건은 사실은 무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자는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싸우고 막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있어야 하고 이런 걸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소송이라는 건 좀 불가능한 대처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니야, 네가 소시오패스한테 끝까지 안 당해봐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답은 소시오패스와 최대한 멀리 지내는 거, 그들을 안 만나는 거겠지만 아니 25명 중에 1명꼴로 있는데 어떻게 안 만나고 살겠어요? 있겠죠. 만나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는데 사실 저처럼 막 이렇게 다정병에다가 사소한 일에도 막 일비하면서 감정에 막 소용돌이 심하고 또 사람들과 경계 없이 이렇게 내 울타리 이거 다 벌쳐놓고 다 들어와 누구든 들어와도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딱 좋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막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한 가지는 사람이 어쩌다가 보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짧은 하루 이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 몇 가지가 동시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 몇 가지가 한 두서너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싹 보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쎄한 느낌이 들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내 본연의 모습을 덜 보이고 최대한 멀리 하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결과가 너무 단순했나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너무 쉽게 저 사람 소시오패스 이렇게 단정 짓고 분류하는 건 되게 경솔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털리고 나면 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내가 좀 경솔하고 말지. 그래서 안 털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와 친해질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최대한 시간을 좀 두고 친밀해지는 거. 그게 방법이라고 저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계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소시오패스와 가까워지고 말았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소시오패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10가지 지침에 대해서 마사 스튜어트가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준비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더 단단하고 유연한 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